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논란 등에 대한 백악관 진화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4.98% 폭등한 22,878.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6% 급등한 2,467.70에 나스닥 지수도 5.84% 폭등한 6,554.3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주요 주가 지수가 반등 흐름을 보이는 데 연동해서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8.7% 폭등한 46.2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정과 관련 소식과 이에 따른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잘릴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셋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파월의 역할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낮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앤 실러에 따르면 10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의 전년 대비 상승률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0선까지 하락했고 코스닥은 660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량 매수했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그리고 뉴욕의 유가까지 모두 폭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무역전쟁의 결과가 내년에는 더욱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화물 운송이 둔화되는 등 벌써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증시가 무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이 미국의 주식을 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증권시장 달래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효과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의 이익은 역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근 외국인들이 바이오주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수급 함께 살펴보고 바이오주에 대한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조언 함께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폭등했습니다. 어제 좀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연말 소비가 6년 내 최고였고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반등했습니다. 보니까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급등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 미국 증시도 산타 랠리 기대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일단 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미국 3대 지수가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는 미국 경기가 어렵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막상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나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어쨌든 호조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86포인트 정도 급등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30개 종목 관련돼서 하락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우지수 그 30 종목 관련돼서 나이키의 주가 급등했습니다. 즉 결국 소비 랠리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나이키 이런 제품을 많이 팔지 않았나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모습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닷컴, 사이트는 아마존닷컴인데 우리는 아마존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아마존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예상보다 많이 팔았다. 그런 소식에 테슬라 이어서 아마존의 주가 상당히 급등했다 말씀 들어보겠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유가 급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멕스 천연가스 지수가 상승 2를 달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매업 지수, 그러니까 한국을 넘어선 미국도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돼 가지고 리테일 쪽에 상당히 종목들과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특히 소비 종목이 왜 이렇게 급등했나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리테일 쪽으로 지난 6년 만에 이번에 베스트 할리데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가장 좋은 어떤 대목을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그 마스터카드에서 데이터 나온 겁니다. 어떤 데이터 나왔냐면요. 그 올해 2018년도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017년 대비로 리테일 쪽으로 약 5.1% 정도 그만큼 급증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달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7년도 11월과 12월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시장에 돈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 2018년도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18년도가 경제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카드의 데이터를 보면 올해 오히려 소비가 심리가 좋아졌다. 즉 올해 우리는 주가는 급락했지만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소비지수가 전체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스터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즉 이번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결제하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1% 좋아졌다는 것은 마스터카드에 한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시간대에서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 그 매달 그 두 번째 주까지 잠정치 그리고 말에는 확정치이기 때문에 확정치, 그러니까 파이널 리저트 확정치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심리지수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95.9인데 2018년도 12월 달에는 98.3,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그 소비자 심리의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주가를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과연 소비자 심리지는 좋아졌지만 그 실질적인 데이터는 얼마나 좋아졌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우리가 주봉을 좀 보시더라도 예상보다 2017년도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주가는 급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부정적이고, 다만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주가가 좋아진다 이런 어떤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적인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 데이터 예상보다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2019년도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예상보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주가가 그래도 오늘 급등했다는 걸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처럼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쪽으로 미국에 있는 투자들은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반등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우리 시장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깊습니다. 또 더 문제인 것은 내년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로벌 물류 제조 업체들이 이익 전망을 낮추고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좀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상 12월 달, 11월 달부터죠. 그 통상 그 대기업의 우리가 경영기획팀에 이런 쪽은 그 내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시기가 제로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가 시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좀 퀘션 마크로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어떤 급등은 소비자 심리 관련된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가가 급락에 대한 일단 반대적인 급부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그 자녀분들이 이번에 통상 기말 시험의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야 그래 내년은 좋아질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것처럼 주가도 그런 희망을 일단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의 일단 급등은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급락에 의한 반대적인 급등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2019년도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는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주가 하락에 대한 핑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런 부분들 악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페이퍼가 어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바라본 시각, 즉 미국의 대통령이 독립적인 기관인 연준을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했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저께 주가에 대한 핑계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 보면 주가가 호재보다 악재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도 2월 말까지 그 협상이 잘 되면 결국 내년 3월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잘 되겠지만 만약 잘 못 된다면 즉 2019년도 2분기에는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의 어떤 그런 딜레마에 다시 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하기에는 2018년 19년도 1분기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 즉 한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계 증권사도 이때 하는 얘기가 보호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보호적인 투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뻔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년에 증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 종량면 최근 들어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몇몇 종목들 보시면서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지수의 트렌드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18년도 1월 달에는 3,580선, 지금은 2,498선이기 때문에 올해 1월 달 고점을 보면 약 20% 이상 주가가 일단 중국 상하이 지수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우 지수도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우지수가 2018년도 10월 달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승자는 미국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결국 10월 달 이후에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보면 이번에 그 무역 전쟁은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예상보다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니케이 225 지수를 보시면은 중국 패턴과 비슷하죠. 10월 달에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유로존 관련돼서 프랑스가 최근 들어서 좀 딜레마가 있지만 프랑스의 까크 지수에서 급락의 모습 보이는 거 보면 2018년도 즉 올해 글로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익보다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특히 내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따라서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키포인트는 결국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은 그 이유에 맡기는 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올해 국내 증시도 납해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올해 주식하셨던 분들은 평균적으로 20% 이상 손실 구간에 들어서는 것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짙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패닉에 빠진 글로벌 금융 시장을 좀 달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약세장에 진입한 뉴욕 증시를 두고 지금이 미국 주식을 매수할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달래기 전략 좀 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오늘 폭등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 주가 급등했을 때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급등은 나의 어떤 정책의 치적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2017년도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전, 즉 오바마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결과물 좀 얻어먹은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 보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주가를 올리기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경제 고민이죠. 케빈 하셋이 이런 코멘트를 했었죠. 무너신 미 재무장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연준 의장 관련돼서 잘릴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대통령 입이 아니라 그 경제 고문이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나 미국의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너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 쪽에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인데, 경제 대통령을 자른다 만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저 두 수장의 어떤 기본적으로 자존심을 상당히 좀 깎아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트위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취임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페이크 뉴스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쓰고 있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혹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무너신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시장의 팩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 해임할 수 있다, 지켜보자,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고, 이 페이크라는 얘기를 썼다는 걸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 미국의 어떤 연준 의장을 내가 자르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없는데, 그 결국 뉴스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썼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뉴스 미디어의 책임이다, 이런 어떤 약간 좀 빠져나갈 거리를 좀 만들었다는 것을 페이크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그 속된 말로 정말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연준 의장이 2019년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른다면 제가 연준 의장이라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때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2019년도에 독립적인 판단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는 결국 2번을 올린다는데, 이것이 2번이 아니라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2019년도 전적인 트렌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만큼 타이밍이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기보다 그만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보다도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가냐,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선행적인 조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준의 판단이 트럼프 발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받는 게 맞다고 보겠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연준 의장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 코드가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다는데, 올까지는 그동안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결국 FOMC 회의도 8번 열리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연준 의장이 그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지금 연준 의장도 좀 심리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부정적 이슈도 많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뮬러 특검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즉 러시아 커넥션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그 소위 특검이나 뮬러 특검이 이런저런 자료와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력이나 그 국정을 그만큼 신경 쓰는 것보다도 이제는 뮬러 특검 관련돼서 법률적인 공방을 더 많이 그 디펜스 하게 된다면 2019년도에도 그만큼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특검이 예상보다 큰 변수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좀 정책의 리스크로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참 올 2018년도 이제 납해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놓고 있네요.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뒤돌아보니까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장사할 때는 매수 전략을 드리고 조정받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도 전략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큰 수익, 아니 큰 수익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시장의 역사이클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게끔 해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글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역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 그날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분들 많이 기뻐하셨나요? 좀 아쉬우셨나요? 뭐 때늦은 산타 랠리가 시작했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우가 10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당일 상승 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률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 2009년도 3월달 이후에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5%대 가까운 급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도 그동안 장기 하락에 따른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을 강하게 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정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거스를 수 없는 것은, 그죠? 이길 수 없는 것은 순응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대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재광의 나침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마디 드리죠. 오늘은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탄 메시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번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탐욕을 버리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라.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탐욕을 조금만 버릴 줄 안다면, 한 번 더 기다릴 줄 안다면, 한 번 더 생각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에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데 정신적인 그 안정감이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 반도체 관련 업체들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그리고 경제에 보루죠. 반도체가 올해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경제 전반에 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전선에도 이상기후가 이미 포착이 되고 있죠. 국내외 애널리스트를 이제 포함해서 내년도 반도체에 대한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오히려 이익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반도체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죠. 과징금을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하는 D램 끼워 팔기를 이유로 인해서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하는 압박을 하면서 겁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들 겁박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증권사들의 그 컨센서스 하향 조정, 그리고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은 다소 국내 내년도 2019년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상장사의 그 이익이 본격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이 리포트가 하향 조정된 것이 한 12개월에서 길게는 27개월까지 하향 국면이 지속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는 저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2개월이 하향 조정됐고요. 길게 본다면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려 27개월이나 2년 이상의 하향 조정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최소한 1년 이상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특히 H증권사와 K증권사의 그 반도체 4분기 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3분기에 대비해서 4분기에는 약 5.5%가 하향 조정될 것이다 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EPS를 기준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연속 3개월 평균치를 하향한다면은 적어도 18개월 정도 하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내 IT 업계에 대한 그 우려감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 업체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그 비중이 워낙 크죠. 그리고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또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향후 IT 업종 전반에 대한 경기 전망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은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보니까 바이오 종목이더라고요. 1월에 미국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투자 심리 이와 함께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1월과 12월 달, 그렇죠. 최근 이 2달 동안의 모습을 보면 이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국내 바이오 제약업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감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금주 들어서도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부 제약주에 대해서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러브콜은 거의 폭발적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같은 약세 국면, 특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하향화되는 이런 조정장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은 그렇죠. 더욱더 큰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내년 1월 달에 미국에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를 되면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굴지 제약사들이 수주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요. 50개국에서 무려 1,500개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기폭제가 됐나요?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여력을 보면요.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무려 1,000억 원 이상 최근 들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에.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무려 670억, 아니 87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무려 822억.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거의 2,000억 가까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가세하면서 6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투자가들 6거래일 이상 순매수.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어제는 소폭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는 소폭 매수했습니다만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2거래일 이상 순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고점 대비해서 약 40% 가까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 또한 가격적인 메리트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미국에서 열리는 이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굴지의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수주가 또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큰 기대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015년도였죠. 이 미국의 그 바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미약품이 5조 원대의 수주 계약을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유한양행이 무려 1조 4천억의 수주를 계약한 것을 예로 든다면 내년 1월 달에 열리는 이 바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수주 기대감도 있는 것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집중 매수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이런 흐름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보면은 이런 암학회 같은 아스코 같은 때에도 이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올랐는데 또 이후에는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내 바이오 업체들 지난 2015년도 그 한미약품에 5조 원 계약 체결이 없는 굉장히 열광을 했었죠. 근데 결국 그것이 무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임상 실험이 실패하면서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계약은 좀 더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가운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수주 양상을 본다 하더라도요. 수주가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그 기업체한테 크게 손해가 보지 않는 배생금이 없는 이런 수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그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경기 관련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선별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현재 시장 상황이 종합지수의 상승보다는 그렇죠. 개별 테마주, 개별 종목 위주의 선별적인 상승이 실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업종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상승하는 것이나 그 중에서도 차별화된 종목이 선별적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착안한 가운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우가 1000포인트 처음 보는 거죠. 상승률도 10년여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뭐였죠? 그렇죠. 미국 중앙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월, 페드 의장 사임설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의 해임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경제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폭등한 것은 이 불안감을 불식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도깨비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어떤 말을 페이스북에 할지 모릅니다. 워낙 SNS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통령,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폭등 원인이 이 정치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는 점이 기인한 바 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지금 미국이 소비 시즌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근데 이 연말 소비가 정부의 예상보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예상보다 더 높은 5% 이상의 소비 증가율을 보였다는 소식 또한 미국 시장의 폭등의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급락을 했던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12월 들어서 다우가 12%, S&P가 1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지난 1931년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 당시 이후 처음으로 12월 하락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그렇죠? 15개월 만에 2만 포인트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증시도 추세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없다. 아니,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아직 확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한 29분만 지나면 국내 시장도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예상은 선물이 한 1.8포인트, 그리고 지수가 한 17포인트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내일 납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중반 이후입니다. 여전히 연말, 그렇죠. 납회 이후에 연말 연초, 휴장 기간 동안의 불안한 변수로 인해서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는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경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나마 제가 국내 시장에서 급락, 폭락의 가능성이 그래도 미진하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동향이 20전 상승을 했습니다만 1125원 40전으로 마감하는 1120원대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이 환율 시장마저 10원 이상 급등한다든지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 시장도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은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모두의 탐욕을 버려라 하는 그 교황의 신성탄 메시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은행 금리보다 약간 더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리스크에 감안해서 수익을 좀 더 넣고자 하는 발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아무런 대책 없는 욕심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 장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저점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 격언해보면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 팔으라는 격언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설사 주가가 바닥이라 하더라도 발바닥이라 할지라도 무릎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템포를 조절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라 하는 격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금 비중을 50%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 정확한 전략이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있겠지만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초단기 매매 전략이 좋다. 단기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조정 시에 매수했다가 반등을 주면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간에 끊고 나오는 이런 매매 전략밖에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라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더 기다리는 전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그렇죠? 커머더티도 있죠. 커머더티도 있어요. 금속도 있습니다. 원유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 수익률이 49년 만에 최고치에 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도 뭐 원유, 금, 뭐 석유, 주식, 채권 모든 것을 망라해서 49년 만에 현금 수익률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49년. 그렇듯 지금의 장은 어려운 장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상승 전환까지 때를 기다리는 식탄을 비추게 놓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굳이 매수한다면 오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겠고 그리고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면 반등시마다 조금씩 현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난 도저히 주식을 못 팔겠습니다 하는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ELW라든지 그리고 인버스 투자라든지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 조정 시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들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해치 전략 또한 꼭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제는 내년에 뵙게 될 텐데요. 내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좀 올 한 해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명년 그리고 돼지해라고 합니다. 내년은 돼지해에 큰 복 그리고 큰 수익 얻으시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증시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골뱅이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평년보다 7도가량 낮은데요. 낮 기온도 영하 6도로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장시간은 어렵겠지만 짧게라도 내부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깨끗한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9도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공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도에는 낮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3도, 제주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강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